내일 있는 이 시즌 토너먼트 일정으로 인해 오늘은 유일하게 유타와 댈러스의 매치만 있어서 간만에 데일리 느바를 가장한 NBA 위클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있었던 댈러스 대 유타의 경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서부 꼴찌 유타이기에 당연히 돈빙탐이 버틴 댈러스의 우세가 예측된 경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빙이 결정한 댈러스는 유타를 압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끌려갔습니다. 팀 내 가장 많은 37득점을 책임진 돈치치가 4쿼터 마샬과 함께 16점 차로 끌려가던 승부를 뒤집을 뻔했으나 오늘도 돈치치 쪽 수비가 말썽이었는데요. 돈치치가 클락슨에게 공략당해 팁덩크를 얻어맞는 빌미를 제공한 데 이어 재동점을 만든 클레이 탐슨의 천근 같은 3점에도 불구하고 또 어중간한 위치에서 어리버리간 돈치치로 인해 콜린스에게 결정적인 덩크를 헌납하며 댈러스는 무려 4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에너지 넘치는 업템포의 농구가 올 시즌 들어 사라지다시피 한 댈러스인데 이 부진을 극복할 묘수가 시급한 상황이네요. 반면 댈러스를 제물로 1승을 더 추가한 골든스테이트는 지옥의 5연전 중 벌써 3승을 거두며 시즌 초 상승세가 단순히 일정빨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탄탄한 인사이드는 물론 외곽포까지 대폭발한 클리브랜드에게 한때 41점 차로 끌려가는 굴욕을 겪긴 했지만 테이텀에게 PTSD 오게 만든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전 승리를 비롯해 홈그랜의 부상 이탈 후 스몰 라인업 대결에서 우위를 점한 서부 1위 오클라호마전과 돌아온 탐슨을 환영하는 옛 파트너 커치놈의 격한 환영 인사에 힘입어 서부 2위 리그 전체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댈러스전 공중에서 개포드의 슛 타이밍을 조정한 블락과 돈치치와 라이블리를 가지고 논 커리의 마지막 쐐기 3점이 압권이었죠. 그럼에도 현재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은 뭐니뭐니 해도 패배를 모르는 클리브랜드죠. 스몰 라인업을 잡는데 특화되어 있는 모블리, 앨런의 투빅에 수비 담당 오코로, 중심을 잡아주는 올스타급 백코트 듀오 미첼과 갈랜드, 거기에 미친 효율을 과시 중인 타이 제롬과 르버트의 활약이 더해지며 13연승 무패라는 진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연승 기간 동안 뜻밖의 미러키에게 덜미를 잡힐 뻔한 위기 상황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올 시즌 확실히 스텝업한 게 느껴지는 갈랜드와 미첼이 한 번씩 해결사 역할을 도맡으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다가오는 일정들조차 보스턴전을 제외하면 시카고, 샬럿, 뉴올리언스, 토론토라는 바닥 쪽에 머물러 있는 팀들인지라 클리브랜드의 연승 행진이 초반을 넘어 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여기 클리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리그 최고령 선수가 있죠. 여전히 나이값 못하고 있는 르버지 제임스가 필라델피아전부터 토론토, 얼마 전 멤피스전까지 당연히 역대 최고령 트리플 더블을 그것도 3경기 연속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브로니와 뒷마당에서 갈고 닦은 피구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던 릅시는 경기 중 팬들과 소통하는 여유로운 모습과 함께 자연스럽게 특유의 륵삼 용성까지 선보이며 직관 투어 온 아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냈는데요. 한편 디안젤로 러셀을 벤치로 내리면서 경기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 레이커스는 완급 조절을 하며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르브론 제임스의 믿음직한 활약과 다행히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건매기의 커리어 첫 평균 30득점 페이스에 머리칼 휘날리는 리브스를 앞세워 3연승에 성공했는데 이어지는 다음 주 일정도 수월한 편이라 레이커스의 상승세가 더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트리플 더블을 논하는데 이 선수가 빠질 수 없죠. 덴버의 오메가이자 알파인 니콜라 요키치는 20득점 이상을 동반한 트리플 더블급 퍼포먼스를 거의 매경기 펼치고 있는데요. 시즌 첫 주만 하더라도 머레이를 비롯한 주전들의 줄부진과 버럭이 사용법 미숙이 겹친 탓에 어수선하게 출발했지만 10월 말부터 대놓고 요키치 위주로 공격을 풀어가면서 동시에 덴버의 성적도 7승 1패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높지 않은 점프력에도 불구하고 통통한 체격을 바탕으로 4.5개의 오펜스 리바운드를 포함 평균 리바운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요키치는 빅맨 주제의 트레이 영보다 많은 11.7개의 평균 어시스트에 본인 득점마저 30점 가까이 챙기며 말도 안 되는 효율을 찍고 있는데요. 사실 시즌 전까지만 해도 올해는 돈치치가 강력한 MVP 후보로 떠올랐는데 이런 페이스라면 올해도 어차피 MVP는 요키치로 흘러갈 것 같네요. 무엇보다 어빙 신과의 쇼다운으로 요약 가능했던 댈러스전, 보고도 믿기 힘든 어빙에 야투 77%, 43득점 시즌하이 활약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요키치의 37점, 18리바, 15어시 트리플 더블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요키치와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신인류 빅터 웬바냐마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키가 그렇게 큰데 왜 외곽에서 3점만 던지냐는 비판의 정면으로 반박하듯 유타전부터 최장신 커친 놈으로 빙의한 웬바냐마는 유타, 세크라멘토, 워싱턴을 상대로 커리보다 훨씬 더 많은 20개의 3점을 50%가 넘는 효율로 적중시키며 그야말로 신인류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스탯을 찍었습니다. 특히 역대 네 번째로 최연소 50득점 고지를 밟은 워싱턴전의 플레이는 이 20살의 어린 선수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였죠. 그럼에도 여전히 최장신 선수의 3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은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기존의 상식은 잠시 뒤로 한 채 웬바냐마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올 시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다른 소금쟁이 라이벌인 챗 홈그레는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약 2달간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웬비 이상으로 폼이 좋았던 홈그레이기에 너무 이른 시점에 나온 부상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그 결과 주전 중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가장 키가 큰 뜻밖의 스몰 라인업을 가동해야 하는 오클라호마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LA 클리퍼스전에선 하든 형님 거울 치료하듯 많은 자유투를 얻어낸 슈퍼셰이가 생각보다 초라한 커리어 하이인 45득점을 올리며 서부 1위 자리를 사수하긴 했지만 경기 내내 주바치에게 패스가 연결되면 거의 자동으로 2점을 내줬을 정도로 인사이드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었기에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인 상황이네요. 오클라호마와 순위 경쟁 중인 피닉스도 부상으로 인해 플랜이 꼬여버린 건 마찬가지인데요. 부데놀저 감독의 지휘하에 듀보빌 트리오의 리딩 부담을 덜어주는 타이어스 존스의 영입, 그 덕분에 꾸역꾸역 클러치 대결을 승리로 장식하며 초반 기대 이상의 돌풍을 일으켰던 피닉스였는데 너무 대놓고 듀란트 해조를 시전하다 결국 어빙을 수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고 말았죠. 그 여파 때문인지 세크라멘토전 거의 다 잡을 뻔한 경기를 뒤집히며 올 시즌 처음으로 클러치 패배를 당한 피닉스인데 지구 1옵션 듀란트 없는 기간 동안 부코와 빌비리가 피닉스의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지금까지와는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엔 올 시즌 떡락의 아이콘인 미러키 벅스 소식입니다. 지난 디트로이트전 59득점 원맨쇼를 벌인 쿤보의 고군분투에 힘입어 디트로이트에게 값진 1승을 챙기긴 했지만 열일하고 있는 쿤보와 공격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릴라드를 제외한 나머지 쥐던들의 경기력이 워낙 처참해서 미러키의 반등은 그리 순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쿤보는 59득점 퍼포먼스 외에도 더티 플레이로 한 주간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브라운에게 강력한 8펀치 오펜스 파울을 범한 뒤 장난스러운 힝 속았지 핸드쉐이크 페이크로 브라운을 약올렸던 쿤보는 3쿼터 보스턴이 치고 올라오던 시점 파출리아를 연상케 한 착지 공간 발럭키로 테이텀을 담글 뻔했습니다. 테이텀의 앞소리가 들렸던 명백한 파울이었지만 어떠한 콜도 선언되지 않았는데 다행히 테이텀은 건강히 끝까지 경기를 소화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네요. 보통은 컨테스트 시 관성에 이끌리더라도 미들턴이나 커리처럼 상대가 착지하는 공간을 고려해 빠르게 발을 빼기 마련인데 당당히 발을 넣는 쿤보의 이런 위험한 행동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단순히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않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Numbers again, and Mike Bellamy splash. You knew it was coming. Count the basket. 물론 인과응보라고 더 대놓고 더티 플레이를 한 스튜어트에게 내동댕이 당하며 플래그런트 2 파울을 유발하기도 했네요. 그런데 이런 미러키보다 더 암울한 팀이 있죠. 바로 큰맘 먹고 폴 조지를 영입한 필라델피아인데요. 필라델피아는 맥시의 부상과 뒤늦게 복귀해 5경기 동안 우브레 주니어와 비슷한 수준으로 러프된 폴 조시의 기복에 뉴욕전 복귀한 엠비드조차 하이글의 셀러브레이션을 넘어 남사스러운 엉덩이 자유투 루틴만 남긴 채 복귀 전 야투 18%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필드골 단 2개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폴 조지와 엠비드가 가동된 필라델피아이기에 과연 시즌 중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네요. 카와무라 유키의 근황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가비지 타임에 야금야금 벌써 8번째 경기를 소화한 카와무라는 프리시즌과는 달리 아쉽게도 정규 시즌엔 평균 1점, 야투 18%로 이렇다 할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워싱턴전 허프에게 건넨 기가 막힌 노루, 비하인드백 패스와 포틀랜드전에선 돈치치가 즐겨 사용하는 역방향 턴어라운드 점퍼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소식들을 대략적으로 훑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리뷰가 특정 인기팀 위주다 보니 간혹 이렇게 묶어서라도 다양한 팀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이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